네, 시노미 시스템 복습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복습이다 보니까요, 뭐 이제 어, 꼭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이제 뒤에 나올 내용도 앞에서 하기도 하고 그냥 섞어서 다루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호 얘기할 때 시스템하고 같이 얘기했었죠. 사실 이제 신호랑 시스템은 뗄 수 있는 게 아닌 게 시스템에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니까요.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과목에서 뭐 관련 수많은 과목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시노미 시스템 여기 나오죠. LTI. 그렇죠? LTI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LTI가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커즐러티. 이게 이제 인과율인 거죠.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시스템에서 인과율에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스테이블한 게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뭐 이제 RLC외로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어,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시스템들은 다이나믹 시스템들이죠. 다이나믹 시스템이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출력의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스태틱은 뭐냐? 입출력 관계가 미분 방정식, 미분 이런 거 없이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저항만 달랑 있다. 그러면 스태틱 시스템이 되겠죠. RLC 막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다이나믹 시스템이 되겠죠. 럼프는 이 덩어리인 거죠. 럼프드 시스템,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제가 선으로 연결해도 도선의 저항이 있잖아요. 이게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렇게 그리나요? 이게 제가 무슨 버그가 있는지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그냥 색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트랜스미션 라인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저희가 저항을 따라 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저항이라는 거는 뭐 구리선이에도 저항은 당연히 있겠죠. 저항이 적냐 크냐 뭐 그런 문제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항을 한 점에 모아 있는 것처럼 모델링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저항들을 전선에 의한 저항을 그냥 저항이 없는 선과 저항으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죠. 실제는 그냥 이렇게 생긴 구리선을죠. 이게 럼프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해석하는데 별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반면에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근사를 하면 안 되는 시스템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못을 받고 여기다 못을 받고 여기다가 줄을 매달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만 질량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랑 질량이 전체로 흩어져 있을 때 생각했을 때 모양이 다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한 덩어리에 모아 처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크게 봐가지고 럼프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디퍼런셜 이렇게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꼴이 되는 거고 디스트리뷰트 파라미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시스템이 되기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패시브랑 액티브. 뭐 파워가 이제 내부에 있냐? 뭐 RLC 같은 건 패시브겠죠. 거기 뭐 오펜프가 들어갔다. 그럼 액티브 시스템이 되겠죠. 서울부대 뭐 인트로덕션 시간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 이게 이제 표현이 나오겠죠. 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느냐? 컨티뉴어스 타임은 입력도 시간축 연속인 거고 밸류도 연속인 거죠. 시간축은 디스크리트하고 밸류는 연속인 거. 디지털은 시간도 디스크리트하고 밸류도 디스크리트한 거죠. 뭐 하이브리드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그렇게 포멀한 건 아닌데요. 뭐 나오죠.
시스템이란 건 뭐냐?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 Continuous Time 시스템은 시스템이다. 어떤 시스템이냐? 인풋과 아웃풋의 신호가 다 Continuous Time인. 수학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S로 볼 수 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함수가 들어가서 함수가 나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은 그냥 뭐 우리 공대에서 그냥 XT라고 쓰지만 사실 X라고 쓰는 게 뭐 저는 더 맞다고 봐요. X, Y는 이제 함수인 거고요.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신호가 들어서 신호가 나온 거, 뭐 RLC라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다이나믹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럼프드기도 하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다이나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걸로 잘 주어지게 돼 있죠. 보통 그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자동 제어 과목 책 이름이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 뭐 이런 제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시스템을 다시 말해서 입출력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형태로 주어지는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피드백을 이용해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응 신호 처리 같은 경우는 그런 피드백 그런 컨셉이 굉장히 쓰이는 거. 적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구별하는 중요 키워드 리니어냐 아니냐, 타임 인베리언트냐 아니냐 했을 때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걸 LTI라고 하고요. 거의 뭐 요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커저리티, 스테빌리티도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리니어는 뭐냐? 리니어도 이제 S가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뭐 오퍼레이터, 함수 적용 오퍼레이터인데, 자 이렇게 신호 XT랑 VT가 있고 거기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게 이제 쪼갤 수 있고 각각 상수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알파 X 더하기 베타 V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게 알파 뭐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쓰죠.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올 때 X1 더하기 X2가 들어가면 Y1 더하기 Y2가 나오고 알파 X1이 들어가면 알파 Y1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니어의 데피니션인 거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시스템이 리니어하다의 뜻이 뭔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게 시스템이죠. 보세요. 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x라는 함수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y라는 함수가 나오잖아요. 리니어 시스템인 거죠. 자,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냐 아니냐? 어떨까요? 여러분 보셨을 때? 리니어 하려면 x에다 알파벳 하면 y가 알파벳가 돼야 되겠죠. 딱 봐도 베타가 0이 아니면 리니어하지 않겠죠. 베타가 아니라 b가. 반면에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파에다 x벨 하면 y도 x에다 알파벨 하면 y도 알파벳가 되겠죠. 그다음에 y1 x1 그러니까 요 썼던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베타가 0이라면 리니어하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도 저런 뭐 상수통 같은 게 없으면 적분도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는 거죠. 미분은 물론이고요. 자, 얘는 리니어할까요? 이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XT가 들어가서 YT가 나오는 거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리니어할까요? 리니어할까요? 물론 뭐 수학적으로도 열심히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보셨을 때 바로 보시고 딱 아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모두 다 리니어하지 않는데요. 뭐 제가 바라는 거는 보시고 그냥 이거 리니어 아니네 라고 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하면 y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죠. x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하는데 y가 그대로다. 리니어
리니어한 거 아니죠?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리로 할 수 있겠네요. xt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했는데 zt는 그대로죠. 그러네요. 뭐 세 번째도 그렇고 뭐 그 발레를 갖고서 리니어하지 않다를 보여도 되겠네요. 발레는 뭐 사실 안 되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리니어하지 않고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아니 리니어한 시스템이 세상에 어딨냐? 아무리 쓸데없는 거라도 왜 리니어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OPMP만 들어가도 OPMP 갖고 리니어 시스템 좀 만들긴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세츄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15V에서 뭐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15V를 넣고 또 15V를 넣고 뭐 그래서 더했을 때 30V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츄레이션이 돼서 뭐 15V밖에 안 나오겠죠. OPMP가 들어가면 트랜지스터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논리니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리니어 시스템을 열심히 배우나? 쓸데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은 테크니컬리 스피킹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뭐 리니어 시스템은 뭐좀 RLC 회로가 리니어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렇죠? 별로 쓸모 있는 시스템 중에 리니어 시스템은 찾기가 힘들죠. 단 많은 시스템들이 리니어 시스템으로 근사할 수가 있으면 내가 관심을 가진 범위 내에서요. OPMP도 어떻게 하죠? 뭐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서 리니어 시스템처럼 만들고 적어도 어떤 그 부근에서 그 각 부근에서는 리니어하게 동작하는 게 맞죠. 트랜지스터 우리가 뭐 앰플리파이어 이런 거로 쓸 때 보시면 그 부분에서 리니어하게 동작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니어 시스템을 배우는 거는 뭐 세상에 있는 시스템들이 리니어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별로 없겠죠. 리니어 아주 엄밀한 의미로 리니어 시스템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범위 내에서 리니어하게 동작한다. 이게 그게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겠죠. RLC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배우는 리니어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전류를 적분해서 뭐 이게 Q인 거죠. Q는 이렇게 되나요? 전압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앞에서 적분식에 대해서 봤듯이 뭐 여기에 뭐 이제 상수가 더 있다든지 뭐 이게 처음에 초기 조건에 따라 가지고 리니어 아주 테크니컬 스피킹 리니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만 이 부분 없이 쓰면 이제 리니어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쉐로를 아주 긴 뭐 마이너스 원대에서부터 있었다거나 초기 조건 0으로 넣고 봤다든지 그러면 이제 리니어가 맞죠. 그래서 리니어에 대해서 했고요. 리니어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리니어 시스템 정의 뭐냐? 그러면 시스템이 뭔지, 시스템은 함수가 들어가서 함수가 나오는 거다.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퍼레이터라고도 볼 수 있고 함수에 적용된 오퍼레이터. 꼭 아셔야 되는 거. 타임 인베리언트. 시 불변이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 불변. 보통 불변이라고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뭐가 바뀌어요. 단지 겉모습이 바뀌고 그 안에 안 바뀌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호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신호예요? 그냥 상수인데. 아무짝에 쓸데없는 신호인 거죠.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시불변 시스템은 상수를 내놓는 시스템이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항상 상수가 나오는 시스템 왜 써요 우리가. 시불변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입출력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상수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입출력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신호를 넣었는데 y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신호를 넣었더니 y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밀어서 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그대로라면 이 밀려서 나와야 되겠죠. 제가 키보드 A를 치면 A라고 딱 나오겠죠. 제가 다음날 A를 치면 뭐라고 나와야 되겠죠? 모니터 A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이 밀리면 출력이 밀리는 이게 시불변인 거죠. 그랬을 때 키보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불변 시스템의 정의는 위에 게 만족할 때 아래 게 성립한다. 뭐 타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뭐 실수로 보면 뭐 맞벌 두 개 둘 필요 없이 그냥 뭐 플러스로만 써도 되겠죠.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시스템들이 타임 인베리언트 할까요? 이것도 아주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겠죠. 저항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저항이 녹이 쓸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변하겠죠. 뭐 기계는 낡고. 그렇죠. 그렇게 아주 스트릭한 센스로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적당한 시간, 관심이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는 타임 인베리언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TI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을 만족하는 완벽한 LTI 시스템이란 건 뭐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시스템들을 LTI 시스템으로 근사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거죠. RLC회로는 물론이고 OPM프가 들어간 회로도 그렇고요.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트랜지스터 들어가더라도 뭐 스몰 시노 앰플리파이어하고 이럴 때는 리니어 모델을 볼 수가 있고요. LTI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거죠. 뭐 이제 이런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인간의 발성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 부분에 좀 지식이 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폐 쪽에서 이제 우리가 유성음을 낼 때는 어떤 굉장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차피 이제 밑에서 떠는데 이제 발성 기관이 어떤 모양을 가져서 어떤 특정한 하모닉을 가진 보이스드 사운드가 나오는 거고 그 보이스드 사운드를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코 발성 기관이라고 하죠. 목 젖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 혀, 입 이런 걸 갖고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는 소리가 유성음이라고 그러고 밑에서 공명 없이 그냥 노이즈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무성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이 윗부분을 LTI 시스템으로 근사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리니어도 아니겠죠, 당연히. 타임 베리언트도 아니겠죠. 하지만 뭐 혀가 뭐 말할 때도 조금씩 변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당한 범위 내에서 LTI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좀 더 뭐 자세한 그림인데요. 이제 이런 거 갖고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공명을 하는 모양이죠. 공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코, 요건 입. 그래서 저기서 LTI 시스템으로 모델링 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소리의 떨림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쪽이 이제 무성음 나오는 거고 이쪽이 땅땅땅 하모닉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임펄스 트레인에서 앞으로 하겠지만 이제 이게 모델인데 이러면 이제 모든 주파수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 어떤 폐의 모양, 요 뭐 목 이쪽의 모양으로 어떤 공명 특정 하모닉만 남겨놓고 통과해서 나오면 얘가 이제 할 때 목젖이 떨리는 것처럼 진동하는 유성음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도 LTI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까지도 LTI 시스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많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LTI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모델링을 세상에 있는 많은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을 뿐더러 LTI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편하고 분석할 수 있고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TI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